a bocca ti bacerò, amore, amore, su dimmi, dimmi che mi vuoi bene, come sai dirlo tu, babbebi bobu, boccuccia di ros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별미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미 책방 MC 정현정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 책 속에 음식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그 음식이 어떤 맛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책 속에 나온 음식을 통해서 그 책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또 음식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수다로 풀어보기 위해서 별미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맛있는 음식도 만나보시고요. 또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전국 8도 다른 음식을 찾아다니시는 깐깐한 음식 평론가 황강희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음식 공부하고 음식 칼럼 쓰고 음식 맛보러 다니는 황광혜입니다. 고창에서 출판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책마을 해리의 이대건 촌장님. 네, 우리는 되게 이 독자로 많이 살거든요. 책을 읽는 사람, 소비자인데요. 가끔씩 이렇게 저자가 되고는 마법이 일어나는 공간. 책마을 해리포터 아니고요. 네, 책마을 해리 이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저는 그 촌장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춘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한데요. 네, 촌장인데 정말 촌스러워가지고 촌장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분은요. 이름부터 저희 별미 책방과 딱 어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그리고 여행 작가인 밥장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림 그리는 남자 밥장입니다. 저는 여기 이름 때문에 섭외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밥장. 예, 밥장이라서 사실은 영어 이름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줘서 밥 우리 좋아하는 저희는 밥 라이스인 말고 줄 알았거든요. 라이스 아닙니다. B.O.B. B.O.B. 밥. 밥, 찰스 하이, 밥. 피터 할 때 밥. 예. 그럼 보통 뭐 이게 이제 제가 여행 때 아, 예쁘다. 너무 이거 없으면 여행을 남의 여행을 다니게 돼요. 이분은요, 저와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으면 하고 제가 특별히 제작진분들께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가까이 앉아 있어가지고 어쩜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모습도 예쁘신지 제 85회 춘향 선발대회 춘향수 안녕하세요. 네. 2015년 미스 춘향 신인 배우 최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14번 최선정양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끝으로 원하던 무대에서 희생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별미 책방 처음 딱 문을 열었는데 저는 뭐 기대,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 호기심이 발동돼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직업이죠. 일러스트레이터 되고 싶었는데 그림을 못 그려서 안 됐고 미스 춘향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저희 볼 때 이렇게 크게 안 웃으셨거든요. 바로 자리 배치남부터 계속 지금 표정 밝아지셔가지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 제 자리를 굉장히 지금 탐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책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항상 고민이 돼가지고 집에 쌓아놓은 책이 되게 많아요. 책을 이렇게 앉아서 자세를 정자하고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런 법은 사실 없거든요. 일어서서 책을 펴들고 이렇게 거실을 걸어서 혹은 집 바깥으로 나가서 걸어 다니면서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 책을 시작해서 끝까지 읽어야 된다? 그 책 쓴 사람이 잡아가지 않거든요. 다 안 읽었다 그래서. 읽다가 이게 뭐지? 그러면 그냥 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강박이 없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책의 세계에서 주인공들과 이렇게 거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별미 책방에서도요 이렇게 책과 함께 음식과 함께 삶 속에 녹아드는 편안함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별미 책방의 첫 번째 책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조폭에 관한 정보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표정의 진모를 그냥 버려두고 내 방으로 돌아오는데 이건 또 웬일일까? 나도 모르게 전염되어 머릿속에서 자꾸 조폭
하고 들끓는가 했더니 가만 귀 기울여 보니 캄캄한 부엌에서 실제로 무언가 폭 끓어 넘치고 있는 것이었다. 끓고 있는 것은 닭이었다. 어머니 방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닭은 조만간 어머니 손길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 것 같았다. 이제 책 안에서 보면은 이 그 안전진과 진모 남동생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진모는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지금 이제 조폭계에 좀 이렇게 데뷔를 하려고 하는 중간 보수 정도 되는 역할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투도 이렇게 안녕 뭐 이렇게 최민수 예. 네. 이게 막 이렇게 뭔가를 좀 흉내를 내는 연습을 막 하는 지금 차예요. 이 친구랑 동생과 같이 조폭 이야기를 지금 막 하고 있었어요. 하고 끝내고 들어왔는데 폭 이렇게 끓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네. 이 지금 양기조 작가가 조폭과 조폭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뭔가 폭폭 한 그 언어 유희. 이 언어가 연결이 되는 게 보면서 이분도 아진 개그에 좀 능하신 분이 아닌가. 되게 좋으셨죠? 그래요. 굉장히 저는 거기 부분에서 박장대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선수는 네. 선수를 알아본다고 저는 몰랐거든요. 양기자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삼계탕, 이 백숙을 굉장히 정성껏 퍽퍽 삶아가면서 끓여내잖아요. 제 어릴 적 기억에도 굉장히 삼계탕 백숙은 좀 더울 때 엄마가 해주시는 맞아요. 귀한 음식이기도 했고 그때 딱 끓여 나온 닭에서 다리를 탁 해다가 얘따 먼저 먹어라 해주셨던 그게 좀 기름소금 기억이 잘 나는데요. 네.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닭을 사실은 손질을 다 한 거를 가져다가 이제 백숙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삼계탕을 끓이든지 하는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생닭을 잡아서 처리를 해서 이제 주는 것까지는 아버지 몫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고 나면 이제 어머니는 그걸 가져다가 이제 백숙을 만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가 다리라든지 살코기 많은 부분은 맞손자인 저한테 떠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 닭 이야기만 하면 늘 그 생각이 납니다. 생마을에 저 토종닭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큰 아이가 됐는데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그 닭들한테 이름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이름을- 할머니 집에 가면 닭 이름을 미미, 꼬꼬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맛있게 먹고 난 다음 날에 보면 미미가 없어지고 꼬꼬가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닭을 저희가 못 잡았죠. 이름 있는 닭을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한 3마리를 이렇게 잡아다가 몰래 드렸죠. 이제 애들 몰래. 그랬더니 이 3마리가 한 마리 닭고기로 왔어요. 두 마리는 분명히- 쌀이 그렇죠. 먹은. 2마리는 마을 어르신들이 잔치를 했죠. 예. 그 이름을 짓는다는 행위가 결국 식구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함부로 이름 지으면 안 되겠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나누면서도 백숙이 나오고 삼계탕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네. 백숙과 삼계탕에 무슨 차이가 있을지 뉘앙스로는 그냥 삼계탕은 좀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한 마리 통째로 먹는 삼계탕 느낌. 백숙은 백숙. 맞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백숙이나 삼계탕보다는 약간 치킨 세대인데, 근데 때가 되면 엄마가 항상 집에서 옷닭이라고 옷을 넣고 닭을 끓여주세요. 근데 제가 먹은 그 옷닭이 삼계탕인지 백숙인지 백숙인지? 저는 아직도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게 삼계탕이라는 거는 불과 생긴 지가 5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숙이라는 거는 우리가 백수라고 그러면은 일을 안 하는 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손이 백수거든요. 그 백숙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삶거나 찐 거, 그걸 삼계탕식으로 인삼을 넣고 대추를 넣고 이렇게 해서 삼계탕식으로 가는 수도 있고, 삼이 들어갔으니까 원래는 게삼탕이었다가 이름을 삼계탕으로 바꾸고, 이게 굉장히 널리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그냥 삼계탕이 하나의 사업으로 된 거죠. 그러면 이 모순 속에서 퍽퍽퍽퍽 끓고 있던 그 닭은 아무래도 백숙. 삼계탕보다는 그죠. 백숙. 백숙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모순에서는 백숙. 그렇다면 두 번째 책에서는 어떤 또 별미가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두 번째 책 만나보시죠. (4인용의) 뱀장어 스튜를 위해선 1.2kg의 뱀장어, 2큰술의 올리브유, 당근 2개, 양파 2개, 굵은 대파 2개, 샐러리 2쪽, 마늘 3통, 버터 100g, 월계 수잎 1장, 향초 약간. 인생이란 화려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장엄하지도 않으며
다만 뱀장어의 몸부림과 같은 격정을 조용히 끓여내는 것이 아닐까? 스튜 냄비의 밑바닥처럼 뜨거움을 견디고 살아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책 제목에서 이 별미가 이미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별미는 뱀장어 스튜입니다. 근데 뱀장어 스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 이 소설 제목으로. 아마 뱀장어 스튜는 이 소설 안에 피카소가 등장하고 피카소의 그림 그리고 자클린이라고 하는 피카소의 마지막 여인이 피카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준 음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로 이렇게 오면 장어 요리 중에 장어탕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장어탕. 장어탕인데 약간 스튜라는 말이 들어가서 저는 약간 장어를 약간 토마토국에 넣은 듯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뱀장어 스튜가. 신세대. 아, 그렇게 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스튜라는 게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냥 국인 거죠? 국하고 조림 사이에서 사이에 중간쯤 뭔가 좀 있는 거. 끈적끈, 예, 뻑뻑한. 소설 제목에서 뭔가 이 굉장히 어감에서 굉장히 많은 걸 건드리는 것 같아요. 장어탕 이랬으면 소설 제목이. 그럼 뭐 제목 음식 정말, 만화겠구나, 뭐 음식하는 얘기겠구나 했는데 뱀장어 스튜 하니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심오한 느낌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별미책방 속에서 나오는 이 책 백숙을 먹을 것이냐 뱀장어 스튜를 맛볼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별미를 만들어 주실 요리 연구가 정정희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별미 책방의 주방을 담당할 정정입니다. 다음에 이제 두부를 좀 넣어줄 건데요. 으깨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나 두부가 어찌 보면 되게 좀 단조롭거든요. 좀 색다르게 고추기름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별미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모순 속에 들어있는 그 백숙하고 뱀장어 스튜에 나오는 뱀장어 스튜를 기왕이면 책과 흡사하게 만들 생각인데요. 백숙에는 어머님 마음이 듬뿍 들어있어서 여기에는 닭과 더불어서 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뱀장어 스튜는 껍질과 뼈를 제거해서 아주 부드럽고 충분하게 익혔을 때 굉장히 깊은 맛이 나도록 그렇게 스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벌써 그 책과 비슷하게 음식을 재현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모순의 백숙, 그리고 소설 뱀장어 스튜의 뱀장어 스튜, 별미책방의 별미 두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뱀장어 스튜는 아직 못 먹어본 맛이어서 그런지 백숙이 조금 더 끌리거든요. 어떤 음식들이 더 끌리세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뱀장어 스튜 하니까 장어탕이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급식에 장어탕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급식에 네. 장어탕이 나오는 장어탕 아침 등굣길에 그 이제 식재료 트럭이 올라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갑자기 식재료 트럭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학교 그 트럭 뒤에 걸어가고 있는데 장어가 우르르 쏟아져가지고 제 다리에 막 오고 이게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백숙이 조금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저도 백숙이요. 네, 선정 씨가 골라서. 처음에 장어였거든요. 백숙은 저도 골랐단 말이에요. 아, 그랬어요? 저는 사실 이 백숙이 끌렸었는데 다 백숙을 막 선택하셔서 장어탕으로. 근데 장어탕도요. 저쪽 통영 거제 갔더니 이 우리 쪽은 다 갈아가지고 그냥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정말 스튜처럼 되는데 그쪽은 통으로 이렇게 맞아. 네. 여수를 가도 통 장어탕이 있어요. 그대로 장어가 이렇게 썰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저는 뭐 제 고향의 흙냄새도 나고 해서 장어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3명은 백숙, 그리고 하나의 장어, 그리고 선생님은 저도 백숙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선택에서는 4 백숙, 1 장어가 나왔습니다. 모순. 제목에서 주는 뉘앙스와 같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주인공의 삶과 그 주인공 주변의 등장인물들의 삶이 다 모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작가가 우리의 삶을 결국 모순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참 모순 덩어리의 선택,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가보고 하는 그런 모순 덩어리가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 제목 모순 앞에는 반드시 선택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휘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선택하는 그 순간 모순이 일어나거든요. 이 배경이 보니까 1998년이잖아요. 이때 나온 소설인데 밥장님이나 촌장님께서는 이 시대에 대한 기억이 좀 생생할 것 같아요. 우리 이 다 당시 기억 뭐 안 나? 유행했던 우리 잘 안 납니다, 기억. 우리도 그때 태어났는데. 이 아재력을 어떻게 제가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 번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이렇게 손이 오그라붙는데 좀 기억이 나요. 뭐 아주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98년엔 일단 휴대전화가 굉장히 귀했어요. 있긴 있었죠? 있긴 있었죠. 네네. 그리고 제가 그때 통신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저는 휴대전화를 갖고 다녔습니다. 약간의 이제 부의 상징이었나요? 부의 상징이죠. 그 핸드폰 이렇게 툭 꺼내는 순간 이런 느낌이죠. 핸드폰이 이렇게가 안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핸드폰하고 크지 않아요? 달라요. 예, 굉장히 컸습니다. 모토로라. 일단 이렇게 뚜껑을 열었어야 돼요. 폴더를 열고 안테나 이를 보통 물어서 쫙 빼고 딱 하고 전화한 다음에 이 얼굴 기름으로 닫고 이렇게 해서 안테나 놓고. 제가 박물관에서 봤거든요. 박물관이요? 98년이에요. 박물관이라뇨. 박물관 사람들. 한창이었어요. 20대였어요 그때. 박물관이라뇨. 보니까 등장인물 속 나영규도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있다. 남자죠. 있는 있는 남자다를 남자죠.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겠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품이에요. 요즘에야 뭐 스마트폰 있다는 게 뭐 그냥 아주 평범하지만 그때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이거는 오 소리가 나온 거예요. 나영규랑 좀 김장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나영규는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엄친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대기업에 다니고 자기 FM대로 살아오는? 번듯한 직장 네. 있고 그 다음에 여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게 뭐냐면 결정을 다 본인이 다 해요. 뭐 식사하는 장소도 본인이 잡고 어디 갈지. 그게 그리고 어느 정도 괜찮아. 저 선정 씨 여기 좀 봐주세요. 음식 만드는 거 보느라고 정신이 잠시만 기다리면 저 음식을 저희가 맛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김장호 이 친구는 그런 게 없어요. 좀 굉장히 감성적이고 자유롭고 이런 면 예술가잖아요. 예술가이긴 하지만 사진사. 뭔가 결정은 좀 못하고 그 나영규를 만나면 현실이 있고 김장호를 만나면 행복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서 나영규를 좀 사랑하도록 노력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실을 선택하면서 사랑을 공부했다. 네. 나영규를 선택해가지고 나영규를 김장호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그렇게 이제 잘 키워가지고 김장호처럼 바꾸는. 사람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데이트해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나 그럴 때, 어때? 나 어때? 네.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할 때 그때 주저주저 하는 순간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말이라도 뭔가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걸 못하니까 저 같아도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나영규가 맞아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모순의 주인공 안진진을 보면서 아마 각자들 내 삶에서의 모순된 선택들, 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오늘 또 오면서 별미 책방에 별미에만 집중을 하고 와가지고 이따가 또 맛있는 거 맛볼 생각에 지금 저도요. 지금 이거 지금 책에 대한 이야기고 뭐고 빨리 음식 얘기나 저도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담배는 안 펴요. 그래서 담배 피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 막 냄새 나고 잿더리 하고 한데 어느 날 담배 회사에서 일이 들어온 거예요. 평소 같아서 담배 안 해요 해야 되는데 맹금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유 담배는 뭐 기호품이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순 덩어리가 없습니다 제가. 모순이 아닌데 그거는. 모순이 아니네. 예. 그렇죠. 다른 거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저보고 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굉장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겠다. 그래서 제가 빙산의 일각이다.
10끼 정도를 먹으면 한 끼 정도가 괜찮은 거고 9끼 정도는 아주 망가진 음식을 먹을 때가 많다. 아, 선생님 드신 다음에 음식을 보완을 예, 하시는 거. 뭐 몇 차례도 보완을 해서 이제 음식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90%는 별로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습니다. 삶을 모순이죠. 굉장히 실험적으로 사시는 거죠. 그렇죠. 몸매도 실험적이세요. 굉장히 저는 되게 약간 살집도 있으시고 이럴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못 드신 분 같은. 야.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부터 춥고 배고프고 몸이 허약해지면은 양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근데 다른 고기는 없고 닭이 크기도 적당하고 제일 만만하죠. 그러니까 그 닭을 한 마리 푹 꼬아서 먹이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인 음식입니다. 양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한 그 다음에 엄마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실제적으로도 좀 튼튼해지라. 잘 견뎌라 이런 음식이죠. 저는 이제 백숙의 맛에서 가장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오는 것은 깍두기. 잘 익은 깍두기를 탁 얹혀서 거기에 그 국물이 제 앞에 온 이 접시에 그 빨간 국물이 이렇게 번지는 그게 결국 이 백숙의 맛이고 이 먹는 사람이 작용하는 맛이 아닌가. 이거는 사실은 뭐 보양식이고 맛이지만 사실은 이건 메시지라고 봐요. 엄마가 아들한테 주는 메시지야. 네가 아무리 사고 쳐도 그래도 나는 네 엄마고 너를 챙길 거야. 나는 너를 응원해라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식 응원의 메시지 아닌가. 그래서 누군가 뭔가 음식을 챙겨준다는 거. 그냥 집밥을 챙겨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닭을 사다가 콕 고아가 끓인 거는 너 임마 계속 사고 치고 이러면 안 돼 하는 그 심지어 누나도 지금 가스불 조절한단 말이에요. 누나도 마찬가지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다슬기탕? 백숙에 지금 다슬기가 약재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저게 지금 닭 안으로 들어가는 약재들이겠죠? 배 갈라서 넣겠죠. 저 초록색 물은 뭔가요? 지금 다슬기 끓인 물 색깔이 녹색이 나오죠. 와, 다슬기를 삶아낸 다슬기. 네. 다슬기 까서도 넣지만 다슬기 껍질째 넣으면 맛도 우러나고 다슬기 육수도 맛있고 저렇게 잘 삶아진 다슬기. 통으로 삶네요. 이쑤시개로 뽑아먹고 싶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보면서 저 다슬기를 기계로는 힘들고 손으로 까야 되거든요. 저거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뭐 버섯 한 움큼에 저렇게 어우. 까서 와, 어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어우, 저거 까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요. 먹는 사람은 좋겠다. 당장 숟가락 예. 들고 달려가고 싶어요. 먹음직스러운 다리를 잘라서. 집이 모락모락. 저거는 굉장히 맛있는 게 닭고기 자체가 고기는 가슴이든 다리든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근데 저 껍질 보면 굉장히 노란 색깔이 나죠. 네. 저 껍질하고 뼈 속에 닭고기의 맛이 숨어 있거든요. 와, 다슬기하고 묘한 처음 봐요. 궁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궁금하죠? 네, 어떤 맛일지. 어떻게 조화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 만든 재미있는 음식이네요. 아, 여기는 또 다른 이건 진짜 고문이에요. 얼핏 봐도 지금 문어 올라가 있고요. 와, 지금 표정에서 표정. 저 기대에 찬 표정에서 아유. 이거 해물 백숙이. 아 이건 전복도 전복도 보이죠. 이건 뭔가요? 비법 가루 같은 걸 넣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엄나무입니다. 가시가 있는 게 엄나무고. 백숙에 해산물도 많이 들어가요. 뽀얀 속살을 자랑하는 오징어인가? 갑오징어네요. 네. 갑오징어에 이것도 문어. 문어다리. 어우. 소리 들으세요? 소리. 소리가 너무 자극적이다. 전복. 사실 이 전복이 의외로 닭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전복이 약간 밍숭맹숭한 맛이 있는데 저게 나중에 이제 밥하고 이렇게 구워국물로 이제 죽 끓여 먹으면 여기가 무슨 톡인가요? 예, 속 종류인데 정확하게는 직접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해조류까지 넣고 위에다가 전복을 얹고 그 기력 회복에 좋다는 것, 몸에 좋다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해물탕 아닌가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비주얼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전북이라는 지역 자체가 내륙으로 가면은 이제 임실이라든지 그 지역 남원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사실은 제법 바다하고 먼 지역. 네. 오히려 서해보다는 남해 쪽에 가까운 그런 네.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제법 산이 깊은 이제 무주라든지 이런 데는 산이 굉장히 깊고 그다음에 서해안 쪽도 전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깝고 결에서 나는 곡식과 나물들 흔하고 해산물도 보면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나는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다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육지랑 바다에 있는 몸에 좋은 걸 다 넣어놓으니까 네.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백숙을 선택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면서 네, 어떠세요? 저는 장어를 갑자기, 선택하셨는데. 네. 저마저도 장어를 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붙여지고 있는데 뱀장어 스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 이 소설 제목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뱀장어 스튜라고 보니까 여기 작품 속에서 피카소의 작품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해서 찾아봤더니 진짜 뱀장어 스튜를 그린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피카소가 말년에 거의 이제 79세 때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그 소설에서 묘사한 것처럼 굉장히 좀 평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그냥 탁자 위에 칼이 있고 도마가 있고 뱀장어가 있어요. 근데 뱀장어가 어떻게 있느냐가 좀 중요한데 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굉장히 야하게 이게 뒤엉켜 있는 그 얘기 하시려고 뱀장어의 그랬죠. 그 뒤엉켜 있는 모양에서 우리가 뭔가를 상상할 수 충분히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저는 자세. 잘 상상이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박물관- 상상이 됐어요. 박물관에서? 네. 같이 상상했어요. 같이 상상했어요. 상품. 저는 몰랐는데. 상상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입체파 이렇게 돼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피카소다. 피카소는 관능을 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로 그게 그 사람의 에너지였고 에너지를 얻는 창구이기도 하고 분출구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어를 손질할 때 가장 손쉽게 손질하려면 2마리든 3마리든 이렇게 나란히 놓고 손질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는 이 뱀장어가 이렇게 꼬여 있거든요. 서로 둘이서. 그 굉장히 묘한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죠? 제가 상상했던 그거. 네. 그겁니다. 그죠?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바퀴벌레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럼 굳이 그 바퀴벌레를 그 눌러서 알을 툭툭 이것까지 이제 상상이 되니까 이렇게 바퀴벌레가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바퀴벌레가 그 이 트랩 안에 갇혀가지고 끈적끈적한 데 갇혀가지고 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알을 이제 부화를 하고 좀 지나면 그 부화된 알에서 이 바퀴벌레들이 새끼 바퀴벌레들이 기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왜 굳이 묘사를 했을까? 저 이걸 읽으면서 앉아서 책을 읽는데 왠지 뭔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바퀴벌레 있나 없나 막 보게 되고 바퀴벌레가 가장 오래된 뭐 수억 년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질긴 생명력,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자기 죽어가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명의 본질적인 문제를 톡 건드려준 게 아닌가. 그건 결국
그 아까 우리가 봤던 피카소의 그림에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결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힘의 원천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 뱀장어가 남성의 상징입니다. 이게 남성이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금기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상당히 에로틱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많고, 이게 남자이기도 하고 뱀장어 스튜를 해서 남자한테 먹이고 하는 이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장어를 본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뱀장어를 보고 삶에서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 게 본인이고, 또 한편에 그 스튜가 뭉근하게 끓여낸 음식이잖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다 덮고 계속 억누르고 살아가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어디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요리로 이렇게 비견해 본다면 결국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자작한 불로 오랫동안 끓여내서 그 진수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 행위,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의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것보다 약간 엷은 빛깔의 장어 느낌인데요. 훨씬 맛있어 보이는 상황. 여기까지 견딜 수 있죠. 안 됐어요. 지금 나오는 거는 장어 뼈를, 등뼈를 추린 겁니다. 저걸 이제 장어 전문점에 가면은 구워서 주기도 하고, 네, 장어뼈 튀김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 튀겨서 주기도 하고. 바삭바삭. 아, 저걸로 국물의 맛을 내나 봐요. 원래 잘하는 집에서는 탕을 끓일 때 저 추려놨던 뼈를 한번 말린 다음에, 그다음에 머리 부분, 대가리 부분도 한번 슬쩍 말린 다음에 저렇게 이제 다른 거하고 같이 꼬아서 이른바 말하는 이제 육수를 뽑아내죠. 지금 여기서 이제 뭉근 이렇게 불에 한 10시간 동안 장어를 끓입니다. 끓이면은 잡냄새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전부 다 이쪽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어탕이 정말로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10시간이나 끓여요. 저거는 지금 끓인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면 끓이는 게 아니고 고우는 식이죠, 거의. 그 시간과 시래기와 나물들을 넣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 부추까지. 근데 남자 몸에 그렇게 좋다는 부추까지 들어갔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드라운 맛보다 이렇게 뭔가 칼칼한 이 느낌이 지금 오거든요, 확 오거든요. 약간 추어탕과 비슷한 그렇죠. 갈린 식감이 있을 것 같은. 흰 쌀밥에 탁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계속 해주세요. 우리가 그냥 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맞아, 저거. 팍 엎어야지. 저게 팍 엎어야 되는데 그냥. 입천장 데워가면서 먹어요. 저렇게 밥 알갱이에 간이 이렇게 배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두 별미를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고 왔는데요. 혹시 생각의 변화가 있으실까요? 그래도 여전히 굳건하게 백숙 쪽을. 선정 씨는? 저는 제가 닭띠거든요. 닭이랑 좀 의리를 지키려고 저도 백숙을.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생각을 바꾸라고 하세요? 왜냐면 외로워서 지금. 네. 어떠세요? 장어탕이 아니라 스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언제 먹어보겠어요? 그렇죠. 최초로 우리가 지금 먹어보는 거잖아요. 아마 소설 읽으신 분들도 아마 맛본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바꾸겠습니다. 이게 소리랑 냄새로 지금 마비가 되고 거의 있어요. 고문인데요. 네, 점점 지금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야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음식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저조차도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음식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나요? 네, 맛있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장어가 영양적으로 어떤 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 건가요? 네, 장어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서 불포화지방산이 가장 매력적인 성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면역력뿐만 아니라 그 체력,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아주 효과적인데 이게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뭐 음주, 가무, 여색에 또 능통했던 연산군이 매일 아침 장어 백탕을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장어가 얼마나 기력에 좋은 식품인지를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요. 아니 여기서 지금 냄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딱 냄비가 보이는데 막 보글보글보글 끓는 게 정면으로 보여요. 너무 군침 돌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줄 알았으면 출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거의 고문을 하는 수준인데 그런가 하면 이 장어가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뱀장어 스튜에 나오는 뱀장어는 민물장어. 민물장어를 보통 우리가 뱀장어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흔히 바다에서 나오는 장어, 갯장어라고 하죠. 갯장어는 이제 흔히 여수에서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이게 참장어야 민물장어보다 더 좋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여름철에 즐겨 먹는 갯장어, 하모. 예, 네. 하모라고 보통 이제 장어 이야기를 하는 거. 구분법은 간단합니다. 소주랑 장어 어울리는 거는 안 하고 붕장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름철 하모랑 어울리는 건 맥주. 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복분자랑 어울리는 거 민물장어. 그렇죠. 풍천장어, 민물장어. 뭐 이렇게 하면은 딱딱 금방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가 더 있잖아요. 꼼장어는 도대체 뭔가요? 꼼장어는 사실은 위장한 장어입니다. 그 녀석은 생물학적으로는 장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생긴 걸 보면은 날씬하게 긴 뱀처럼 생긴 게 아니고 좀 넓적하고 이렇게 둥글게 생긴 녀석인데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서 팔면서 이걸 장어라 그래야지 좀 가격이 비싸지고 하니까 장어라고 이야기한 거일 뿐이지 전혀 다른 녀석입니다. 그럼 이 꼼장어를 과연 주류와 연관을 시킨다면 꼼장어 섞인 거잖아요. 장어도 아닌 것이 장어인 척하니? 하니까 맥주도 쏘. 다거. 오늘은 백숙과 뱀장어 스튜 이게 보양식들이잖아요. 다른 소설들에도 이런 보양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라카미 리오의 달콤한 악마가 내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에도 삼계탕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대한민국 대표적인 그 음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음식이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가까운 나라들에서도 좋아하고 아끼고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음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네, 향료가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가지고 그 서양인들이 먹기에도 거부감이 없고 또 이제 보양식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을 대접할 때도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서양인들한테 굉장히 친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어릴 적에 아프고 이러면은 어머니가 뭐 이런 음식을 해. 그 중에 이제 닭고기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감기가 걸려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끓여주는 게 치킨 수프입니다. 치킨 수프하고 우리나라 삼계탕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 드디어 별미가 완성됐습니다. 박수 칠 힘도 없습니다. 저희 백숙님 오실 자리를 만들어놨어요. 백숙님. 자, 언니 모실, 닦아드려야지. 모실 자리를.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숙이야? 백숙인가요? 백숙입니다. 조금 양보하겠습니다. 순서야. 서가지고. 이게 맞이하는 거 직접 아닌가요? 맞이하는. 저희에게는 이 덮개도 지금 사치처럼 사치예요, 느껴지는데요. 지금. 빨리 열어버리고 자, 이거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양쪽 끝에 계신 분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색깔 보세요, 색깔. 와. 이거 보이시나요? 네. 스튜가 보이시나요? 아니요,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세요? 정말 약간- 프랑스 요리에 걸맞게 지금 바게트 비슷한 빵이 올려져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맑은 국물에 갈린 게 아니라 장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름은 낯설지만 분명히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이건 맛있어요. 틀림없이 맛있어요. 벌써 이 향기가 근데 저 지금 뱀장어 스튜가 많은 사람이 선택해서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가게 생겼어요. 너무 조그매요. 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걱정합니다. 아 이게 냄새가 지금 제 위장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아 너무 맛있게 나요 냄새가. 근데다 이미 있잖아요. 마늘도 4쪽이거든요. 대추도 4개예요. 그러니까 4명이나 5명이 먹어도 되는 양입니다. 아, 이쯤 되니까 이제 슬슬 신경전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 국물이 우리가 생각하면 기름질 것 같잖아요, 뱀장어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담백한 느낌이 들어요. 비리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너무 지금 전혀. 상상이 되는 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숙을 선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룰은요, 이렇게 됩니다. 최종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최종 선택을 할 때 많은 걸 선택한 팀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네. 적은 사람이 선택한 음식은 못 먹게 되는 거예요. 4인용의 뱀장어 스튜를 위해선 1.2kg의 뱀장어, 2큰술의 올리브유, 당근 2개, 양파 2개. 나도 모르게 전염되어 머릿속에서 자꾸 조폭 하고 들끓는가 했더니 가만 귀 기울여 보니 캄캄한 부엌에서 실제로 무언가 폭 끓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백숙을 먹고 싶다, 백숙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은 모순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모순을요? 네. 백숙이? 네. 헷갈리시면 안 모순이요. 됩니다. 네. 뱀장어 스튜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우리가 언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튜를 먹어보겠냐 하시는 분은 뱀장어 스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하나, 둘. 뭐 드실 거예요? 아 정말. 아 정말. 저 먹을 걸 들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정말로 이번에 결정할게요. 하나, 둘, 셋. 와! 셋. 아니 선정 씨. 깜짝 놀랐어요. 선정 씨가 이거 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복병이 숨어 있었어요. 어디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 배를 타고 싶어. 제가 자꾸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계속 사인을 보내시더라고요. 줬거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책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네, 선생님 못 보셨어요. 눈빛을. 제가 그럴 줄 몰랐네. 나는 자네가 그럴 줄 몰랐어. 잘 먹겠습니다. 제가 또 이걸 먹게 되네요. 이 박수를 왜 제가 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이쪽이에요, 선생님. 네. 예, 여기 건너뛰세요. 이겁니다. 아 그럼 저희는 여기 있는 백숙이라도 어떻게 맛을 너무 냉큼 수가 가져가 없나요? 저기요. 빨리 가져가세요. 정말 냉정한 제작진이에요. 무섭네. 살짝 곁들여 먹어볼라 그랬더니 예정을 넘어서 약간 야비한데요. 생각 토마토 소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유, 그 국물이 흠뻑 빨리네. 정말 프랑스 요리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지금 뱀장어를 먹었거든요. 근데 빵을 씹는 순간 이게 장어가 녹았어요. 그죠? 설탕 같아요. 그냥 진짜 장어가 녹아요, 녹아. 그리고 장어의 식감도 살아 있어요. 꼬들꼬들한 식감도 있어요. 이걸 먹으면 삼계탕의 국물과 장어의 살코기를 먹을 수 있는 더블 찬스. 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셨네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신 거죠. 선생님, 우리 다음 회에서는 우리가 꼭 성공해서 맛을 보도록 해요. 예, 이렇게 잔혹한 프로그램인 줄 몰랐습니다. 네, 배불리 먹고 있는 분들 오늘 별미책과 함께한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음에도 꼭 잘 골라가지고 구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별미 중에 별미예요. 뱀장어 스튜
화이팅! 야, 너무 맛있어. 특히 이 여름에 이 놓칠 수 없는 맛이에요. 그리고 다음번 회에 기를 쓰고 아마 이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눈치. 저희 먹지 마시고. 네.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 나와서 앞에 너무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태양을 보네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우리 황광현 선생님 아까부터 별미 찾으셨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떤 게 아니고 배가 고픕니다. 제가 선생님께 제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 사과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별미 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책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안 줄 거예요? 맛있습니다.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 맛있습니다.